fx 그래프 그려요. fx 그래프.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 어디서 양이고 어디서 음이 되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자, 2에서는 통과다, 그지? 오차니까 2의 좌우에서는 부호가 바뀌어져야 돼. 그럼 2에서는 통과, 1에서는 반사, 0에서는 통과. 요게 0이고 요게 1이고 요게 2가 돼. 이제 이게 F 프라임 그래프지. 그럼 이게 양수고 이게 양수가 되죠. 양수인 부분은 증가. 그래서 이까지는 증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감소지, 감소. 계속 감소만 해야 돼. 계속 감소해야 돼. 2를 지나면서 증가. 요게 fx 그래프. 이런 식으로 도함수 그래프 가지고 다항함수에서 fx 찾는 거는 요 식이 미분돼 있으면 이제 어떤 식이 오든 관계없어. 그지? 어떤 식이 오든 간에 요런 식으로 개형을 잡을 수 있다. 일단 요런 게 기본적으로 돼야 돼. 자, 180번까지가 뭐냐면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방정식의 활용. 자, 이제부터는 부등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은 오히려 더 쉬워. 어떤 식이 0보다 이상이더라는 것을 밝혀라는 거예요. 어떤 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을 밝혀라는 거예요. 그럼 0보다 크면 어디가 0보다 크면 되느냐 하면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다 고갯님을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K 같은 거 들어가는 게 있었다, 그지? 그거를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지. 이꼴 제로 이런 형태로 푸는 게 있었고, 이꼴 K 하는 형태로 풀어서 K가 움직이는 거예요. 부등식은 넌 0을 만들어줘야 돼, 항상. 넌 0을 만들어서 풀이하는 게 대부분 더 편해. 그래서 지금도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주면 모든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요런 X. 그럼 그런 X 중에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프 그려야 되겠지. 그래서 미분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최고창이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다.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 값이 1이 된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만 보면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fx 그래프지. 어디서만 보면 되느냐 하면 0보다 이상에서만 보면 돼. 요게 음수고 양수니까 0은 여기 있겠지. 그럼 0보다 이상은 요 그래프의 값들이 0보다 이상이 되라 이 말이지. 그럼 누가 0보다 이상인데? 요것만 요렇게 됩니다. f1이 최소값입니다. 요 값이 제일 작은 값입니다. 요것만 0보다 이상이 돼버리면 요 범위일 때 요 값은 항상 0 이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f1을 봐봐. f1은 여기 1 집어넣으면 9가 되고 9가 되고 f1이 0이지. f1이 0이야. 그럼 제일 작은 게 0이잖아. 제일 작은 값이 요게 1,0이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값들은 그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그 값들이 다 이상이 된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요렇게 주겠지, 그러면. 요렇게 주고, 요것이, 요런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A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입니다. 다 똑같아, 부등식은. 요거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정리한 다음에 최소 값을 구해서 지금 모든 x니까 모든 실수 중에서의 최소 값을 찾아서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줍니다. 자, 이거는 k가 들어있지, k가. 역시 이것의 최소 값이 0보다 크다 이걸 할 거야. 이거의 최소 값이 0보다 크다를 할 거야. 어디서? 요 범위 중에. 그러면 자, f'x를 알아야지만 fx식을 구할 수 있을까 이거. 양수 k다, 그지? 그럼 0 되는 게 0하고 k. 양수 k니까 요게 0이 될 거고 요게 k가 돼. 양수 k를 했으니까. 그럼 어디서 0 이상에서는 보라고. 그럼 0이 요 극대점이지. 0 이상은 이렇게 됩니다. 0 이상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값들이 다 0보다 커야 돼. 그 말은 요 값이 0보다 커버립니다. 그래서 fk. fk, 요 k 집어넣은 거. 2k의 3성 마이너스 3k의 3성 플러스 요것만 0보다 커버립니다. 그럼 k 3성이 1보다 작으면 되니까 k는 1보다 작아. 이렇게 틀리지 말고 양수를 했으니까, 그지? 0보다 큰 요 범위일 때 요게 k의 값의 범위가 됩니다. 부등식은 이 개념을 알고 계십니다.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프에서 접근해 줘야 돼. 이 식도 fx 위에 있지, gx도 위에 있다, 그지?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라. 그럼 이때는 이제 이 식을 hx라 두고 hx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됐지? 그러면 최소값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 해줍니다. 최소값이. 자,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해서니까 전체 실수 구간에서 최소인 값을 찾아야 돼. 그럼 fx에서 여기서 gx를 이렇게 빼야 돼. 자, 빼게 되면 x 3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플러스 10 마이너스 k 해서 요 식이 hx가 돼. 그럼 이제 hx 그래프를 그래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12x의 3성 24x의 제곱 그럼 12x 제곱을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 요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2보다 크면 양수, 2보다 작으면 음수. 요렇게 됩니다. 요게 hx의 그래프. 그럼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h2만 0보다 커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2 집어넣고 그 식이 0보다 크다. 거기서 이제 k값 범위 찾아. 됐죠? 그게 이제 부등식의 응용이에요. 부등식의 응용. 이제 속도 가속도. 자, 속도 가속도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위치가 있는 위치.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돼?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그게 가속도.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그게 가속도. 수민이 지금 잠 오는 거 아니다, 그죠? 완전 집중하네. 미안하다. 자,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위치. 그럼 이 위치는 뭐냐면 시각만 결정해주면 위치가 결정이 돼요. 그런 위치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한 거를 우리는 속도다.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속도라고.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3t제곱 더하기 4t. 자, 요 속도를 다시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준 요거를 가속도라고. 요거 한 번 더 미분해주면 6t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요렇게 식 서는 거는 자꾸 계속 보고 있으면, 저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알아두면 돼. 자, 이제 위치식도 있고, 속도식도 있고, 가속도식도 있고. 그러면 내가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속도식에다가 t 대신에 대입만 시켜줍니다. 지금은 t를 직접 준 거야, 그지? p에서 속도, 가속도를 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속도,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가속도. 내가 위치를 구하면 무조건 여기다가 t를 집어넣을 거야. 그 집어넣을 t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위치를 구하려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속도 여기, 가속도 여기, 여기에 집어넣을 t만 찾으면 돼. 자, 그 t 찾는 것만 이제 표현법에서 이제 이해를 해주면 돼. 자, 그게 186번에 보면 이거는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지?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래요.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시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우리가 지금 수투에는 수직선만 움직여. 수직선만 2차원으로 상하로 움직여. 운동을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건 나중에 미적감 날 거예요. 수직으로 움직이거나 수직선 위로만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속도예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자, 먼저 속도를 봐봐. 속도는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자, 3을 묶어주자.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돼서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 해서 속도식이 이렇게 됩니다. 속도식. 시간에 대한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갑니다. 자, 여기서는 속도가 양수지. 속도가 양수야. 여기서는 속도가 음수야. 그 말은, 자, 출발해서 1초까지는 속도가 양이야. 그럼 1초까지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 어디선가는 출발했겠지, 그제? 자, 어디서 출발해? t 대신 0집어넣으면 0이네. 원점에서 출발해. 1초 동안에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 1초 동안. 그럼 어디까지 갔겠지? 그럼 어디까지 갔는데? 여기 1 넣으면 되지. 그 위치까지 간 거야, 요 위치까지. 자, 다시 1초부터 3초 동안은 속도가 음이지. 속도가 음이라는 말은 1초부터 3초까지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3초가 됩니다. 1초, 2초, 3초까지 해서 여기까지 더 와요. 3초를 지나면 또 속도가 양이 돼버리지. 3초부터는 다시 이쪽 방향으로 해서 계속 양이니까 이렇게 끝없이 간다.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게 바로 요 속도식의 그래프를 보고 합니다.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어디야? 이런 게 운동 방향이 바뀌지. 이런 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럼 운동 방향을 바뀐다는 게 뭐야?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것은 이렇게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요런 지점이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래요. 그럼 문제가 있어. 점 P가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뀌는 시각만 구하면 되지. 그럼 그 시각은 1이다.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랬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게 1이 될 때. 됐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라 했지. 자, 우리
우리가 구해야 될 최종 목표는 가속도 구하기야. 그럼 가속도 식을 구해놓고 거기에 t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t를 넣어야 돼?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찾아서 그 시각을 가속도 식에 대입하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해. 이런 거 풀 때 봐. 우리 결국 구하라는 것은 속도를 구하란다든가 가속도를 구하란다든가 위치를 구하라, 이거 구하라고 해. 또는 그렇게 되는 시각을 구하란다. 그럼 이런 속도, 가속도, 위치를 구하라 할 때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t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지? 지금은 무슨 t를 찾아낸 거냐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시각을 찾아서 이상하네. 왜 이러지 갑자기? 그런 시각을 구해서 가속도식을 구한 다음에 그 가속도식에다가 t 대신에 그 t를 대입만 시켜줍니다. 이건 하겠지? 자, 그럼 189번. 아니, 하나가 나오면 하나만 쓰면 되고, 두 개가 나오면 두 개를 다 써. 189번, 자, 풀어봐봐. 189번. 구할 거는 속도, 가속도를 구하기 때문에 이 속도와 가속도 식에다가 이제 t 대신에 값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지? 그 t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t냐면 다시 원점에 돌아온 순간의 t를 찾는 거예요. 다시 원점. 원점은 무슨 뜻이야? 위치야, 위치. 그지? 위치를 의미하죠. 위치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요 t를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요게 t 마이너스 4의 제곱. 요게 0 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럼 0은 뭔데? 출발하기 전이지, 이거는 0이 아니다, 그런 거지? 그 다음에 0 되는 값이 바로 t가 4가 되잖아. 그 4를 요식에 먼저 대입해야 돼. 됐죠? 다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쉬워, 오히려 여기는. 자, 지금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속도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말이야. 자,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지금. t가 a일 때 점피의 가속도는 0이다. 맞아, 틀려? t가 a일 때 점피의 가속도는 0이다. 이게 속도 그래프잖아, 속도.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지. 속도를 미분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요게 속도식인데, 속도식에서 A에서의 미분계수, 즉, 요 접선의 기울기. 그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A일 때의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속도가 극값이니까 0이다. A부터 C 사이에서,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요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 A부터 C 사이에서
전피의 가속도는, 자, 가속도는 속도 그래프니까 접선의 기울기들이 바로 그 순간의 가속도를 나타냅니다. 그 가속도의 값은 항상 양의 값을 갖더라. 증가하고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들은 다 양수가 되더라. 자, t 이꼴 b일 때와 d일 때, 요 b일 때와 요 d일 때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더라.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라 했지. 여기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고, 이렇게 되면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게 BD니까, 이것도 참이다. 이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다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수직 방향으로 움직여, 수직 방향. 자, 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때, 수직선을 움직일 때는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보면 돼. 자, 이제 수직으로 움직일 때는 위로 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 밑으로 떨어지는 방향을, 속도를 음의 방향. 자,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 지면에서 30의 속도로, 자, 이게 지면에서 던졌어. 30의 속도로 던져서 이렇게 어디까지 쭉 올라가겠지. 요때 출발하는 속도가 30m/s예요. 이런 속도로 던졌어. 그러면 이제 수직으로 쭉 올라가네. 어디까지 올라가? 쓸 때까지 올라가네. 그러면 어느 순간 딱 섰지? 그게 무슨 높이? 최고 높이야. 그지? 거기서 다시 똑같은 요 길을 따라서 그대로 떨어져서 땅에 딱 닿는 거예요. 그럼 땅에 닿을 때 이 속도는 어떻게 될까? 이 땅에 닿을 때 네 머리에 반짝이 돌빼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노? 속도가 0이 될 수가 없지. 속도가 0이 되는 건 서가 있다는 거야. 떨어지는 순간 네 머리에 그냥 딱 받쳤는데 속도가 0이면 그냥 하나님 뭐 느낌도 없지. 땅에 탁 떨어질 때 속도가 얼마일까? 그럼 이게 뭐라고 쓰면 돼? 답. 그렇지. 마이너스 30m/s.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 자, 올라갈 때 요거의 속도가 20이었어. 그럼 내려올 때 요 지점의 속도는 마이너스 20. 똑같이 갔다가 똑같은 식으로 떨어지는 거야. 점점 서겠지.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점점 빨라지는 거야. 빨라지는데 그게 요쪽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속도는 서로 부호만 반대다 이런 거지. 또 요게 30이니까 내려올 때 요 순간은 마이너스 30. 그걸 알고 있는 게 좋다. 자, 높이를 x라고 하면 x를 요런 관계가 있어. 높이를 x는 요런 관계.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항상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은 섰다는 거예요. 섰다라는 말은 속도가 0이 됐다는 것이에요.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것은 수직 운동을 할 때는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은 속도가 0이 된다. 그럼 속도는 이거 미분하면 속도잖아. 이게 0이 될 때 딱 서게 돼. 그럼 3초네, 그제? 3초 동안 계속 올라가. 3초 동안. 걸린 시간은 3초가 되고, 그때의 높이는, 자, 높이 구하라 했지. 높이 구하라면 어디 가야 돼? 높이식에 가면 되는 거야. t에다가 3 집어넣고. 90 빼기 45 하니까 45m.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그게 45m.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의 속도라 했다, 그제? 우리는 이미 마이너스 30이라는 거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구해보자.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속도식에 t만 대입하면 돼, 그제? 속도식에다가 t만 대입하면 돼. 그럼 t 대신에 뭘 넣어야 돼?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식을 알아야 돼. 자, 시간을 알아야 돼. 그럼 지면에 도달한다는 것은 뭐야? 위치가 0이 되는 t를 찾으면 돼. 지면에 도달했다는 것은 위치가 0이 돼. 그래서 5t를 묶어주면 t-5, 6, 30. 그럼 t가 6이 되네, 그지? 제일 처음에 던질 때 지면에 있었던 거야. 그럼 6초가 된 거야, 6초. 그 6을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마이너스 30. 자, 6을 또 이렇게 구할 필요 없다. 나중에는 올라갈 때 3초 걸렸잖아. 그럼 내려올 때도 역시 똑같은 시간만큼 걸려. 왜냐? 똑같은 운동을 한다 했어.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똑같은 운동이야. 올라갈 때 3초, 그럼 내려올 때 3초. 그래서 6을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는 그런 특징을 알고
아까 속도를 구하라 했다, 그지? 그럼 속도식에다가 t만 집어넣으면 답이야. 그 t만 찾아내, t를 찾아내라. 자, 192번. 단위가 있는 거는 지금은 붙여야 돼. 단위 있는 거는 붙이고 없는 거는 안 붙여야 돼. 단위가 없으니까 못 붙이는 거지. 있는 거는 붙여야 돼. 있는 거는. 단위 있잖아요. 아까 앞에 문제는 없었잖아. 지금은 속도니까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돼. 그 다음 여기 봐. 이런 거는 봐. 단위가 없잖아. 이 단위가 없는 거는 속도는 그냥 값만 써주면 되고, 단위가 있을 때는 붙여. 단위가 없는 걸 붙일 수가 없지. 단위가 뭔지 모르니까, 그지? 그 값만 써주면 되고, 있는 거는 붙여야 돼. 됐지? 자, 위에서, 하늘에서 낙하한 거야, 이렇게. 자, 제일 처음에는 그냥 슬 오다가 점점 빨라지겠지. 엄청난 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그지? 그래서 4000m에서 뛰게 되면 한 25초까지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대로 떨어져 버리면 작살 나겠지. 그래서 이제 그 높이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속도를 구하라. 속도니까 속도식은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10t. 이제 t만 구하면 되지. 자, 뭔 t를 구하라 해서 높이가 2000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2000이 되는 t를 찾아라. 이게 2000일 때의 t를 찾아. 그럼 t가 얼마던데? t가 20이가 2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0이네, 그지? 그럼 요게 마이너스 200 미터 퍼 세컨드. 어. 4km. 다이버 특전사들 전쟁 때 보면 침투하고 오는 거 있잖아. 그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되게 높아야 될 거야. 낮아버리면 가다가 총 다 맞버리는데. 원래가 뭐 성층권 이런 게 제일 낮은 권인데. 아, 나 그 고등학교 때 그거 애운다고. 에어컨이잖아. 에어컨이잖아. 뭐 하여튼 권 있잖아. 이게 제일 낮은 게 뭐 어느 정도 되는데. 지구가 가는 사람. 어디가 4km 좀 되나? 여기까지가 한 1km 안 되겠나?
그릇에 매초 2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해.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는 게 일정하게 올라가. 만약에 여기 그냥 수도꼭지, 우리 일반적으로 수도꼭지를 그냥 탁 틀어놔서 그럼 올라가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 점점 줄어들겠지. 이 양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럼 좀 있으면 천천히 올라갈 거야. 처음에는 확 올라가다가. 그게 아니고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 1초가 지나 1초가 매초 2cm, 1초마다 2cm씩 2cm, 2cm. 그럼 들어오는 양이 어떻게 돼? 점점 엄청난 양이 늘어나겠지, 그지? 그럼 이 부피가 늘어나고 있잖아. 그 부피가 늘어나는 속도를 찾는 거야.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지. 뜻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이거를 하여튼 간에 자기가 알아서 한번 풀어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기 때문에 부피식을 먼저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부피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건 출발을 다 이렇게 해야 돼. t초 후.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t초 후 부피를 먼저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원뿔은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 화요일날 시간 조금 늦춰도 관계없지? 아니 원래 9시인데 내가 시간을 맞추고 뒤에 아들 한 타임 더 그때 코로나 더 하고 해가 시간 그란다고 시간 옮겨서 그래. 그러면 9시 한 반쯤 하자. 반 9시 반 하면 충분하나? 학원 어디고? 아 그러면 그냥 9시 한다 하고 생각하고 다 들어와 있다가 금방 모이니까 모이면 바로 그래. 그럼 9시래라 화요일날. 화요일 이거 아니다. 9시가 아니고 9시 반에 학원에 오면 9시 하면 되는데
밤 늦게는 지금 다 하고 수업 못했나? 지금 주말이에요? 주말에. 평일이요? 평일 거는 둘 다 주말에. 금요일 거는 괜찮나? 금요일에 이거. 목요일 날 그때 8시 반 거는 괜찮나? 네. 8시 반이요? 몇 시에 했는지 그래. 목요일 날 8시 반에 안 했나? 아랫게. 10시에 했어요. 10시 했나? 목요일은 더 못 당기나? 그러면 10시 했나? 10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9시 반 할게. 9시 반. 니 집에 가야 되니까. 9시 반, 화요일 날. 코로나 겁난다. 오늘부터 19명인가 나왔다. 그게 울주군이 19명인데. 아마 이 동네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초딩 저는 다 검사가 괜찮았거든요. 다 있나? 자, T초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이 매초 2cm 속도로 올라가죠. 그럼 T초에는 물이 얼마만큼 올라왔어요? 당연히 2t cm만큼 올라가요. 항상 여기서 출발해야 돼. 여기서.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1대1이지. 항상 삼각형이 나오면 그거 쓰는 거예요. 요 반지름 또 2t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해서 여기 4, 2, 8 3분의 8 파이 t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3분의 8. 이게 이제 부피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 부피를 나타내는. 그럼 이 부피를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시오 이 말이지. 부피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래. 미분한 8 파이 t의 제곱 2초 후란 말이야. 2초. 요렇게 해놔놓고 이제 여기다가 2를 넣어야 돼. 자, 2를 넣으면 여기 4니까 4, 8, 32 파이. 자, 부피니까 세제곱 cm per 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지? 부피를 구하기 때문에 일단 부피의 변화이기 때문에 부피가 구해져야 돼. 그것의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t로 미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출발은 항상 t초 후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 194. 요거 이제 문제만 설명하고 자 너가 구하자. 여기는 그 두 가지 내용을 뭘 구하라는지 그거를 잘 이해하라 했다. 그제? 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요렇게 했을 적에 현재 그림자 길이가 요거예요. 그럼 사람이 여기서 걸어 나온다. 그림자 길이는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빵.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가 조금. 길이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요 길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해서 요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두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x, 요 길이 x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게 x고. 자, y는 뭐냐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찾는 거예요. 그림자 끝.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 끝은 자, 제일 처음에 그림자 끝만 본다. 이렇게 있지. 그럼 그림자가 톡 튀어나올 거 아니까. 그러다가 현재 그림자 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 이 길이를 우리가 y라고 합니다. y. 그럼 그림자 끝이 변화되는 속도는 y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 구하라는 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인지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는 건지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그림자 끝은 이 길이 전체를 y를 할 때 y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 그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x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 그게 그림자의 길이가 변해가는 속도. 그러면 이제 그림자 길이랑 그림자 끝이 나타내는 x와 y를 t로 표현해 주면 되지. 자, 그거를 자기가 한번 표현해봐. 요거를 x, 요거를 y라 할 때 표현해봐. 그래서 x, dx, dt와 dy, dt를 다 구해줘야 돼.
1.8이라고 했다, 그지? 뭐 이렇게 큰 사람이야. 사람 키가 1.8이야. 그러면 1.8일 때 x가 되면 3일 때 y가 됐다. 이런 관계가 있다. 자, 이거 정리하면 3x는 1.8y다. 3x는 1.8y. 자, 그 다음에 항상 t초 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t초 후. t초 후에는 사람이 여기서 요만큼 왔겠지. 요만큼 왔을 거예요. 근데 1초에 매초 0.8m를, 그럼 t초니까 0.8t만큼 움직이겠지. 0.8t만큼 움직이겠지. 0.8t만큼 움직이겠지. 그럼 여기서 또 요 관계식이 되죠. 0.8t랑 x를 더해주면 그게 y가 되더라는 관계식 하나 얻어줍니다. 그럼 여기 3x 연립할 거야. 1.8. 자, y 자리에 x 더하기 0.8t를 이렇게 집어넣었어. 요거 정리하면 1.8x 더하기 1.8 곱하기 0.8t, 요 곱하지 말고 요 소수 나올 때 계산하는 것도 좀 요런 것 잘 알아둬야 돼. 요거 이항하면 1.2x는 1.8 곱하기 0.4t 요렇잖아. 자, 이제 x를 1.2로 나눠주면 돼. 그럼 1.2분은 1.8 곱하기 0.4t. 이제 이거 계산해주면 돼. 이거를 곱해버리지 말고 당연히 약분부터 하고 나중에 곱해줘야 돼. 그지? 곱해서 숫자 먼저 크게 만들지 말고. 여기에 분모 분자 10 곱했다 치면 없네. 그럼 6, 2, 12, 6, 3, 18. 어디가? 이거? 이게 전부 3x는 1.8x 더하기 1.8 곱하기 0.8. 요 이항하면 1.2x는 0.4가 0.8이지. 갑자기 왜 이렇게 0.8이다 그래? 여기에 10을 곱하면 소중 없애면 되지. 6, 2, 12, 6, 3, 18. 그럼 요거는 2, 4, 8. 여기 0.4. 3, 4, 10이니까 1.2. 여기 1.2t. 요렇게 계산해. 소수점 나타난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런 소수점이 딱딱 다 약분이 되거나 간단하게 나타나. 소수점이나 하더라도. 그럼 이제 x는 1.2t. x는 이제 t로 표현했네. 자, x가 1.2t면 x가 여기 1.2t가 되면 y는 2t가 됩니다. y는 2t.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y가 t로 다 표현이 됐지. 표현이 되면 지금 우리 구하라는 건 dx dt야. dx dt는 2가 되는 거지. 그럼 2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만약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시면 dy dt가 돼. dx dy dt가 돼. 요거는 여기 2가 1.2. 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로 구하면 2 미터 퍼 세컨드. 다시 나간다고 바로 194 됐지? 194 잘해놔야 돼. 시험 자주 내는 거니까. 그럼 195 없을까? 경사면이 이렇게 60도만큼 기울어져 있고 공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공이 양쪽 끝점을 이렇게 요거를 따라서 공이 이렇게 오다가 요 지점쯤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공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요 순간에 뭐가 성립할 거냐면 요게 접선 뜻이니까 이렇게 수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각이 60도고 요게 수직이 되어 있으니까 요각이 30도네. 그 요 파란 요 삼각형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지금 요렇게 있는 거예요.
공의 반지름이니까 공의 반지름은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각이 30도잖아. 그럼 요거는 2분의 루트 3이 되고 1대 루트 3대 2. 요 길이는 1이 되겠네. 요게 1이란 말이에요. 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중심이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이 되는 상태예요. 요 높이가 1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 부딪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높이가 1이 되는 순간. 그 부딪히는 순간이라는 것이 높이가 1이 될 때입니다. 그러면 5t제곱은 20이 되고 그 다음에 t제곱은 4가 되고 그럼 t는 2초 분의 1이지. 그 t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t만 찾으면 높이를 2분의 한 개 속도라 했잖아. 그럼 속도식이 지금 마이너스 10t가 돼. 마이너스 10t. 그럼 t가 2초니까 마이너스 20m/s. 요게 부딪히는 순간의 공의 속도다. 자, 등차수일이 있고 등비수일이 있다. 그지? 등차수일이 있고 등비수일이 있다. 등차수일은 뭘 등차수일이 아니냐면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d 이렇게 되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수열이다. 모든 n에 대해서 어떤 항에다가 상수를 더해주니까 그 다음 항이 되더라. 요런 관계를 만족하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수열. 요때 요 공차 t가 바로 공차다. 공차. 요 일정한 상수값을 공차다. 이게 등차수열. 차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r. 어떤 항에서 어떤 상수를 곱해주면 그 다음 항이 될 때 요런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다. 요 r을 우리는 공비다. 그래서 등차수열은 계속 이 공차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등비수열은 이 공비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같은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등차수열이 했기 때문에 등차수열은 첫째 항을 우리가 a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그 다음 항은 a 더하기 d, 그 다음 항은 a 더하기 2d, 이렇게 d를 계속 더해요. 이렇게 더해 가다 보면, 자, 수열 관계이기 때문에 요걸 잘 봐. 제일 첫 번째는 a 0d 이 말이에요. 0d. 두 번째는 1d, 세 번째는 2d, 그럼 n번째는 a 더하기 n-1d다 해서 요식을 n번째 항이고 요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다 이렇게 불렀던데,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다. 요게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은 an은 a 더하기 n-1d 이거야 된다. 등차수열은 a 더하기 n-1d. 자, 등비수열은 우창이 불? 자, 등비수열은 자, 첫째 항을 우리가 a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 r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ar. 두 번째 항은 ar 제곱. 똑같은 방법으로 ar에 n-1성 요 놈이 등비수열에서 일반항이 됩니다. 됐죠? 등비수열에서 일반항은 ar n-1성 그거가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차수열을 하나 쓸게. 1, 4, 7, 10. 자, 이렇게 되는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이렇게. 일반항 an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 첫째 항 더하기 n-1d, d는 3이잖아.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게 3n-2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등비수열도 1, 3, 3, 3을 계속 곱해가면 요런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일반항은 a, r,
요렇게 하면 편하다 있지. 등차 수율 일반항은 봐. 몇 차식이 돼? 3차식이 돼. 1차식이 되죠. 근데 요 1차 개수가 바로 뭐에 해당해? 이게 공비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공차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하라면 공차가 3이다. 그러면 일단 출발이 3N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요 식에 대입하지 말고. 근데 식은 알아야 돼. 식은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항은 3N 이렇게 돼. 3N.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돼. 그지? 1일 때 1이 돼야 돼. 1일 때 1이 된다는 말은 N에 여기다 뭘 해주면 1일 때 집어넣으면 현재는 3이 돼 있잖아. 그럼 1이 되려면 마이너스이다. 요렇게 구하면 편하게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것도 알아도 만약에 뭐 수가 분수라든가 이럴 때는 그냥 요 식에 집어넣는 게 더 편해. 근데 지금 같은 요런 경우들은 공차 N 이렇게 돼. 그 다음에 N이 1일 때 현재 3이니까 1이 되려면 2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수 일반항은 요 식을 앞으로 주로 써서 그 다음 등차수일에서는 등차중항이라는 게 있다. 그제? 등차수일에는 등차중항이라고 있고 등비수일에는 등비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등비중항. 등차중항은 어떤 수 AB가 있을 적에 사이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더니 세 수가 등차수일이 되더라를 등차중항이라고. 요 X를 등차중항이라고. 등비중항은 어떤 수 AB가 있을 적에 그 사이에 어떤 수 X를 집어넣었더니 이 세 개의 수가 등비수일을 이룰 때 요 X를 등비중항이다. 그럼 등차중항은 이게 등차수일이니까 X에서 A를 뺏는 게 뭔데? 이 공차잖아. B에서 X를 뺏는 거 이것도 공차잖아. 공차는 변하면 안 돼. 그지? 이 두 개의 값은 같아져야 돼. 자, 요 식으로부터 2X는 A 더하기 B다. 요런 관계가 있네. 2X는 A 더하기, 물론 2분의 A 더하기 B 다수 되고, 여기는 X에서 A를 나누면 이게 공비야. B에서 X를 나눠도 이게 공비야. 자, 이때 X는 제곱을 하면 AB랑 같더라. 그래서 등차수열은 가운데 있는 요 항을 2배를 하면 앞뒤에 있는 수를 더했는 거하고 같다는 관계가 있고, 등비수열은 가운데 있는 요 수를 제곱을 하면 앞뒤에 있는 수를 곱했는 거하고 같더라. 그래서 등차중항, 등비중항 뜻을 잘 이해하고 있어. 요 수는 평균이야. 평균. 무슨 평균? 2분의 했으니까 산술 평균. 요것도 평균이야. 루트 AB. 그거를 기하평균 이렇게. 기하평균. 가운데 있는 수 곱했는 상태로의 평균. 더했는 상태에서의 평균.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등차중항, 등비중항 요거를 알고 있으면 계산할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꼭 등비중항의 형태대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루더라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 그제? 세 개의 수가 있는데 그 세 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루더라. 세 개의 수가 등비수를 이루더라. 요럴 때 이제 그 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등차수를 이룰 때는 이렇게 표현하라 했지. 가운데 있는 수를 기준으로 A라 잡아. 그보다 큰 수는 A 더하기 D가 될 거고, 작은 수는 A-D다. 요렇게 두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식을 계산을 할 적에 계산이 편하다 했다. 그제? 물론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관계없어. 그렇게 해도 관계없지만 그것보다는 요렇게 하면 계산할 때 조금 더 편해요. 등비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등비수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밖에 없어. 등비수는 그냥 이런 식으로만 표현합니다. 근데 등차수일은 세 수일 때는 이렇지만 네 수일 때는 가운데를 못 잡잖아. 가운데를 못 잡기 때문에 기준이 뭐가 되느냐면 요거 두 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차를 2B인 상태로 보는 거예요. 2B인 상태. 현재 공차가 2B가 돼 있지. 그러면 2B를 더하면 그 다음 수가 되고, 2B를 빼면 그 앞에 있는 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양쪽에 2D씩 더하고 빼면서 두 개씩 만들어가는 짝수계가 등차수를 이루더라. 홀수계가 등차수를 이루더라. 라고 할 때 그 수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됐지? 지금 했던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다 배운 거니까 지금 정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등차수일과 등비수일에서의 합.
수율의 합은 등차 수율은 2분의 항의 개수. 내가 몇 개 더하는데 Sn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더하는 거야. 그걸 Sn이라 이거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것을 Sn이라고 하고, Sn은 2분의 n이다 이렇게 쓸게. 2분의 n. A 더하기 L. A 더하기 L. 요게 기본식이야. 제일 처음에 외우는 거는 요 식을 외워야 돼. 지금 내가 몇 개를 더했는데 n개를 더한 거야. n개를 더했는데 이 L이 무슨 수? 마지막 항의 수를 나타내는 거지. 마지막 항이니까 몇 번째 수라는 뜻이야? n번째 수, n번째. 이게 바로 an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 an, 일반항 an 외웠잖아. a 더하기 n-1d. 자, 거기인데 a가 한 개 더 더해져 있지. 그래서 2a 더하기 n-1d다. 요렇게 표현해 줘.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 그럼 등비 수열의 합은 공비-1분의 초항 공비의 n성 빼기 1. 이때 n 주의하라고 했다. 이 n은 항상 무슨 뜻으로 생각해야 돼? 내가 몇 개를 더했는가 이 말이야. n 하는 거는 내가 몇 개를 더했는가 이 말이야. 그 더한 그 개수가 바로 요 n이 되는 거야. 내가 몇 개를 더했는가 하는 그 더한 개수가 n이 된다. 자, 물론 이거는 이제 공비에 따라서 요렇게 표현할 때도 있다. 그지? 1-r분의 a 1-rn성 요렇게 표현을. 그래서 공비가 3이다. 그럼 이식 보통 써. 있어도 되는데 공비가 -2다. 그럼 요렇게 쓰는 거예요. 아무 때나 써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쓰면 마이너스 기호 같은 게 조금 좀 처리돼서 조금 그냥 덜 어지르고 보여. 그냥 아무 때나 써도 관계는 없다. 자, 이거는 언제 쓰는 식이야? 언제? 공비가 1이 아닐 때 쓰는 식이야. 그럼 만약에 공비가 문자로 돼 있지. 그때는 조심해야 돼. 공비가 문자로 돼 있어. 그럼 그거는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구분해서 생각해 줘.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 꼭 기억해야 돼. 공비가 문자로 나와 있더라. 그럴 때는 이 분모의 r-1이라는 자리로부터 1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계산해야 된다. 1이 아닐 때는 이 식으로 합을 구하면 돼. 그럼 공비가 1이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초항이 n개가 더해질 거 아니야. 초항이 n개. 그래서 그냥 na 해줘. 요 식을 쓰는 게 아니고 초항이 n개가 더해지기 때문에 na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은 조금 정리해 주는 게 좋다. 자, 먼저 등차 수열은 일반항은 요렇게 생각을 하는, 항상 일반항은 요렇게.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렇게 딱 알고 있어요. 거꾸로 n에 대한 1차식이 일반항으로 요렇게 나타나면 아,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뜻이야. n에 관한 1차식. 아니, 일반항. a 더하기 n-1d 그게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1차식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데 요때 요 p를 보고 공차다라는 거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요 1차 개수 p는 공차를 의미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sn은 요렇게 됩니다. 자, 아까 sn식을 봐. 요건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요거는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1차와 1차가 곱해지니까 2차지. 2차인데 요거는 상수항이 없는 식이야. 그지? 그럼 이거를 전개식이 상수항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절대 나올 수 없지.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그대로 잘 기억해. 상수항이 없는 2차 요거 생각하면 되잖아.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수열의 합이 표현이 될 때는 아,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생각해 줍니다.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이렇게. 알겠지?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상수가 붙어 있을 수가 있어. 상수가 붙어 있을 때는 이거는 n이 얼마부터? 1항은 성립 안 해. 1항은 이상한 수가 와. 그 다음에 2항, 3항, 4항을 쭉 보니까 그거는 등차수를 이루더라고요. 이해됐지? 그 C는 요렇게 해서 지금 붙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없으면 1항부터 전체적으로 등차수율이 되어 있는 합을 구해보고, 이게 상수항이 또 붙어 있어.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첫째 항에는 이상한 수가 하나 와 있고, 둘째부터 셋째, 넷째 이런 것들은 등차수율이 되는 거야. 그 합을 구해놓으면 합이 이렇게 나타나. 그걸 몰라도 관계없어. 조사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알고 딱 정리해 두는 게 좋아. 등차, 등비는. 왜? 제일 많이 쓰는 식이잖아. 됐지? 그 다음
합이 이렇게 주어질 때 이 합으로부터 우리가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돼? 이게 AN이 되잖아. 자, 이렇게 만든 N 얼마부터? 2부터 성립한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빼주면 그게 N번째만 나는 거야. N번째. 그 MAN 구하는 공식이 있었다. 그지? 등차수일일 때. 요때만 쓰는 공식이야. AN은. 어떻게 하라 했냐면, 요 식을 미분한 다음에 2차 계수 빼라. 그러면 외우기 쉽다 했지. 미분한 다음에 2차식을 빼라. N에 대해서. 왜 미분하는데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우리 미분 알기 때문에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미분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봐. 미분한 식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C가 있든 없든 미분한 식에는 영향이 당연히 없겠지. 그지? 미분한다. 2AN, N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더하기 1차식은 1차 계수만 남겠네. 이 식을 외우지 말고 미분했다. 거기서 2차 계수 뺐다. 이렇게 기억해. 미분한 다음에 2차 계수를 빼면 그게 뭐야? 여기 봐. 이렇게 계산해서 만든 2AN을 이렇게 공식으로 외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것도 N이 얼마부터? 당연히 2부터 성립하지. 이 식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식은 뭐냐면 요런 식으로 SN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구하는데 그거를 공식으로 알아놓는 거예요. 됐죠? 등비수열의 합은 PA의 N승 플러스 Q 요렇게 표현해요. 등비수열 합. 근데 이 PQ에 아무 수나 와버리면 안 돼. PQ에 아무 수나 오면 안 되고 P 플러스 Q는 무조건 0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N이 1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이야. 자, 예를 들면 2 곱하기 3의 N승 빼기 2 이런 식으로 되면 요거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어떤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놨다는 뜻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을 나올 때마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야기하겠지만 딱 정리를 해도, 정리를 해서 나중에 자꾸 문제를 풀 때 요거를 적용해서 풀면, 예를 들어서 봐. 이런 것도 봐. 이런 것도 1부터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는 Sn-를 구한 다음에 일반항을 구해서 그 일반항으로 이렇게 쭉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구할 수는 있는데 그 구하는 과정이 조금 귀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결과를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겠지. 등차 등비는 제일 기본 수열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 성질들을 외워두면